요거 카메라 조금 조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만세전 푼 거 같이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뭐 할 거냐면은요, 만세전 같이 해설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김유정의 본봉 소설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문장 구조 있죠, 그 문법 거기 나갈 거고, 여러분들 나날이 그 모고에서 아마 관동별고 고전 시간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 같이 해설하고 끝낼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빨간 펜 꺼내세요. 빨간 펜. 자, 빨간 펜 꺼내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염상섭의 만세전을 배웠는데, 이 만세전은 여러분 언제적이야? 배경이 언제야? 일제강점기죠. 정말 딱 3.1운동 바로 전, 만세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나는요, 이인화죠. 그쵸? 1인칭 주인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야? 유학생. 일본 유학생. 원래 동경에서 살다가 유학 중인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오죠. 근데 사실 그 아내와는 정략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정이나 사랑이 없어. 근데 어쨌든 위독하다니까 온 거예요. 어디로 와? 서울로 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는 거야? 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도 봐요. 불시에 막 검문당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포승줄에 묶여있었던 여자는 뒤에 누굴 업고 있었어?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그치? 보면서 아, 아이 저지라도 먹이게 좀 풀어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가여워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 또 하나, 뭐 때문에 언쟁을 좀 했지? 공동묘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그 화장도 할 수 있고 무덤에도 갈 수 있고 한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 개인 묘지가 아니라 이 공동묘지 갈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는 게 어때?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현세가 이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일제강점기에 빨리 나라를 되찾아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가서 묻힐 걸 두려워하는 조선인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해요.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요, 교재에 없었던 그 목욕탕신이 나옵니다. 목욕탕신. 이인화가 여러분들 배에서 잠깐 사우나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들을 꼬셔서 등쳐먹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웃지 못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그치? 조선 사람들이 되게 순진하다. 얘네 노동자들을 잘 굴려서 일시키면, 인신매매죠. 좋은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해놓고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 노역시키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쵸? 조선이 현실이 이랬구나 라고 인식해요. 동경에 있을 때는 몰라요. 일본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별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근데 조선에 오는 길에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오늘부로 동경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지식인인데, 다시 어디로 가요? 그렇구나 하고 동경으로 가요. 일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해결되죠. 여로 구조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가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점 회귀가 뭐니? 원점 회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요 이야기 때문이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세요. 자,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몇 번입니까? 정답? 5번이 틀렸죠? 일제강점기 중상층 가문의 가족 구성원의 삶과 다른 소설의 주제입니다. 1번의 정답 5번입니다. 1번의 5번. 자, 2번 보세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얘는 여러분들 시점이 뭐니? 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몇 번이야?
1번이지. 주인공의 내면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자, 3번 보세요.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대화 내용을 나름 추리하고 있고 또 그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말을 듣고 충격도 받고 있고 또 인물을 평가하고도 있어. 근데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도 하고 있어요. 헌병들이랑 얘기하는 조선 청년들을 관찰도 하고 있죠. 자, 4번입니다. 기억에서 알 수 있는 당대 지식인의 모습이 뭐냐?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 경찰관 이외에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었고 그래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정신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민족이 처한 상황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치? 4번의 정답 3번. 자, 이 글의 대화 전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앞에를 보니까요. 앞에를 보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1페이지 오른쪽으로 중간쯤 내려와 보세요. 하하하 밑으로. 중간에 딱 점점점 하하하 있죠? 찾았니? 딱 중간. 하하하. 찾았어? 세줄까? 몇 번째인지? 하하하 찾았죠? 그 밑에 밑줄 쳐.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무슨 말이야? 상대방의 호기심을 증폭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정답 4번입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자,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자, 몇 번이야? 과거, 현재를 교차하는 건 아니죠. 그치? 5번입니다. 아니 중간중간에 옛날에 그 유학 가기 전에 이를 생각하긴 했지만 과거, 현재를 막 교차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치? 자, 7번. 이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심리나 정서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보니까 기차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또 걸어가는 사람이나 되게 활기없고 잔뜩 주눅 들어있죠. 왜? 일본 순사들이 막 불시에 검색하고 이러니까 무섭잖아.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든 게 아니라 분노가 느껴진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분노.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뭐래?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무서워하는 가릭한 백성이래요. 자, 여기 이것과 기억과 관련된 표현을 골라보래. 몇 번이야? 1번. 현실에 대한 경멸, 민족에 대한 실망. 왜? 아니 지금 빨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망정 죽어서 공동묘지 갈까봐 두려워하는 이 조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야. 정답. 비판하면서도 가여워. 18번의 정답 1번.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있니? 없구나. 그래요. 괜찮아요. 뭐 어렵죠. 자, 이 글과 보기를 읽고 난 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게 뭐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작품의 한계는요. 지식인이 조선 사회의 모습을 인식하고 화도 났죠. 그렇지만 아무런 해결 없이 다시 어디로 갔어? 동경으로 돌아갔잖아. 자, 이게 그 힌트입니다. 몇 번이야? 5번. 9번에 5번. 해결책 없이 돌아간 게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해결을 찾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지식인이지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치? 9번의 정답 5번입니다. 9번의 정답 5번. 승기야 반가워. 우리 그 처음 오면은 노래 불러야 되는데 다 불렀거든. 오늘은 좀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와. 아 승기 진짜 준비해서 올 것 같은데 농담이야. 농담이야. 진짜 되게 진지하게 축까지 연습해서 올 것 같아서 나 노래 안 불렀습니다. 다 속았어. 자 10번. 보기는 이 글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줄거리다. 보기를 참고해서 이 글의 주인공 나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몇 번이야? 2번. 현실개혁의 의지는 없다. 그쵸? 2번.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4번. 나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에 반감을 느낀 게 아니라 자, 그런 감정이 들었잖아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냐면은 그 일본 순사들이 조선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랬어. 정답 4번. 얘는 말이 틀려요. 자, 12번 보세요. 나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주인공의 행동의 한계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정답 2번입니다. 해결 못한다. 자, 13번. 욕탕 속에서, 큰 길에서, 목책 안에서, 착간에서. 자,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라 그랬는데 몇 번이니? 5번. 얘는 착간 안에서는요, 현실 극복의 의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14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틀린 거죠. 왜냐면 군종, 헌병은요,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선인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야. 그래서 14번에 3번. 자, 15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얘는 여러분들, 얘는 계급 갈등의 표출은 아니죠. 15번에 5번.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게 대결이 아니잖아. 자, 16번. 이 글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 중 작품의 내재적 의미.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학교에서 배웠죠. 내재적, 외재적. 내재적은요, 작품만 보고 해석하는 거야.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글의 주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구성. 근데 외재적인 거는요, 시대와 관련된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작가의 삶과 관련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글을 읽고 느낀 나만의 어떤 독자와 연결해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내재적인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요, 작품을 분석한 거 고르시면 돼요. 몇 번이야? 이거 여러분 수행평가 했잖아요. 몇 번이야? 4번이죠. 잘했습니다. 17번. 기억에서 엿볼 수 있는 나의 심리. 얘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추잎같이 주눅 들어있고 헤헤거리고 가엾어 보이고 소리라도 버럭 지르고 싶대요. 몇 번이야? 1번. 비참한 조선의 실상에 느끼는 연민, 그리고 노예 같은 근성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다. 자, 18번. 얘는 여러분들 5번 체크하세요. 죄책감, 미안함 아니라 뭐다?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조금 가엽다. 자, 19번. A부터 C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결국 주제 물어본 거야.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4번. 주인공인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몇 번? 무기력하고 소심한 지식인. 4번. 하나에 5점씩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점수. 백점이니? 어우, 잘했네. 백점이니 적어보세요. 잘했어. 어우, 처음 봤는데 잘했네. 적어보세요. 오, 잘했습니다. 많이 올랐네. 근데 상징적 소재가 없었어. 무덤, 묘지, 운동묘지 이런 것들 상징적인 것들. 잘했어. 잘했네. 잘했고. 어이구, 80 몇 점이야? 80. 잘했네. 85점. 잘했습니다. 틀렸던 거 뭐였지? 어떤 게 어려웠어? 이거 별표잖아.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해. 알겠지? 물어보고 있으면 질문해. 자, 그럼 여러분들 저거 펴세요. 이름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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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봄하고, 그쵸? 그리고 뒤에 문법 문장의 짜임 그거 조금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반동별곡까지 하면 집에 가면 되겠어. 수행평가를 어떻게 잘 맞췄니? 다들? 열심히 했니? 점수 결과 나왔어? 지금 채점 중이신가? 그치? 지우 잘했니? 아이고. 잘했니 승리? 그냥 열심히 했니? 그랬구나. 야, 그나저나 선생님이 지난주에 품사 문제 풀어오라고 한 거 있잖아. 우리 두 친구만 풀어왔어요. 풀었는데도 놓고 왔어? 클리닉 때까지 갖고 오세요. 풀어서 갖고 와. 개별 채점할게. 알겠지? 혹시 잃어버린 거 같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 출력해줄게.
알겠지? 잃어버린 것 같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다 손 드세요. 한 명. 그쵸? 근데 집에 갔는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클리닉 때까지 출력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그리고 승기는 선생님 줄게. 자, 봄봄 보겠습니다. 봄봄. 여러분 왜 제목이 봄봄인 것 같아? 봄봄, 봄봄.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거 또 일제강점기 작품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릴사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가 있어요. 주인공은 남니다. 대릴사위가 뭐니 얘들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뭐라 그랬냐면 너 우리 집에서 조금만 일하고 하면은 점순이랑 결혼시켜줄게 라고 하고 얘를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점순이가 키가 작대요. 근데 사실 이 장인어른은 결혼시킬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공짜로 농사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제목이 봄봄인 이유는요. 작년 봄에도 죽어라 일만 하고요. 올해 봄에도 죽어라 일만 하고 그리고 아직 알 수 없지만 내년 봄에도 얘는 나는 어리숙한 나는 죽어라 일만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슬프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봄봄은요. 봄봄은 적으세요. 나의 노동력 착취가 반복될 것이다. 순환 구조다. 이 봄봄은. 자, 이 작품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어리숙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무보수로 그쵸? 일을 하겠니? 그리고 결혼시켜준다는 말을 정말 얘가 키가 작아서 결혼 안 시켜준다는 말을 믿겠니? 그쵸? 근데 약간 어수룩하면서 순진해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랑 둘이 몸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인어른과 장인어른은 누구니? 부인의 아빠잖아. 부인의 아빠가 몸싸움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겠니? 그쵸? 근데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보면서 까르르 맨날 그 신기한 게 왜 맨날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왜 맨날 그 장면에서 까르르거리는 거니? 너네 그 혹시 하이킥 보니? 하이킥? 가끔? 하이킥? 선생님은 그거를요 본방할 때도 봤고요. 그리고 맨날 심심할 때마다 그걸 틀어놔. 근데 같은 장면에서 또 웃어요. 왜 그럴까? 같은 장면에서 또 웃고 같은 장면에서 또 울고 무슨 말을 하는지 대사까지 다 알고 약간 선생님은 하나에 빠지면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너네 혹시 그 드라마 모르겠지만 상속자들이라고 아니? 선생님 그 20번 넘게 봐서 이제 둘이 나오잖아. 그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다 내가 먼저 그 주인공들보다 먼저 대사를 칩니다. 근데 봐도 재밌어요. 내 친구들은 되게 유치하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손발이 오그라든대요. 그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있죠. 나 너 좋아해 이래야 되는데 나 너 좋아하냐? 막 상대한테 물어봐. 유치하죠. 근데 거기서 막 혼자 설레고 어머 이러면서 나도 저걸 써먹어봐. 근데 얘들아 오해하지 마. 선생님은 연애 박사가 맞아요. 알겠죠? 연애 박사가 맞습니다. 지금 의심하는 눈치인데 저 선생님 연애 해본 거 맞아? 이런 눈치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기야 국어에 대한 상담도 선생님한테 해도 되는데 연애 상담도 해도 돼요. 알겠지? 벌써 지금 우리 고객이 나한테 지금 여기서 2명이나 날 찾아왔어. 상담 받으려고. 알겠지?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선생님이 아주 귀신같이 한다 그랬죠. 핸드폰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장 관리를 당하나? 안 당하나? 하는 거는요. 나한테 갖고 오세요. 알겠죠? 승기도 아까 좀 고민이 많아 보인다. 선생님한테 말해주시고 준이도 알겠죠? 말해주시고 용범이는 선생님이 봤을 때 한 2주 전부터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 왔는데도 되게 슬퍼 보이고 활기차지가 않아. 혹시 뭐 슬픈 일 있으면 꼭 얘기하시고 아까 2학년 수업하는데 애가 엎어져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아프거나 차였으면 엎드려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차였어요 이러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플 수 있잖아요. 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좀 엎어져 있고 싶다 하면은 2번이라고 하세요. 2번. 그럼 엎어져 있게 해드릴게요. 말로 좀 차였어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우면 나한테 슬쩍 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차였구나. 성규야 차인 거 아니죠? 이렇게 딱 하시면 아 제가 오늘 힘들구나. 안 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차이기 직전이다 그러면 3번. 알겠죠? 3번. 차이지 마십시오. 선생님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차에 치여본 적이 없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에 치여본 적이 아니라 차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믿진 않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 오세요. 내가 아까 전에 상속자들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아. 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저 선생님 면회 못한 것 같은 그런 눈빛. 몇 번에 오셨어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죠. 남친이. 있었던 적이 불행히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연애 문제. 준이가 한 번도 나를 10초 이상 보지 않았는데 오늘 진정 가고 10초 이상 날 보고 있어요. 믿음이 막 가죠. 그렇지? 믿음이 막 가지.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악이에요. 얘가 1인칭 주인공인데 어때? 어리숙하고 순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유발돼? 웃음. 해악성이 돋보여요. 해악성이 돋보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점순이가 웃겨요. 점순이가 웃긴 게 일하고 있을 때 슬쩍 가서 야, 너 왜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안 해? 막 부추겨요. 왜 일 잘하고 있는데? 그래? 점순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나 일 안 한다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서 나 점순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일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제 둘이 몸싸움이 벌어지잖아? 점순이가 나타나서 누구 편 들게? 지 아빠 편 들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런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되게 재밌어요. 너네 혹시 동백꽃 읽었니? 동백꽃. 그 작가가 이 작가예요. 거기도 점순이가 나오죠. 여기도 점순이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 동백꽃에서도 어때? 나가 좀 어리숙하죠. 좀 비슷해요. 이해됐어? 근데 그 동백꽃에 나와 그 점순이가 주인공은 아니야. 이름만 똑같은 뿐이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생장하는 봄날에 피어나는 사춘기 남녀의 사랑을 인생의 봄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교활한 장인, 자 밑줄 쳐. 왜냐면 애를 자꾸 꼬셔가지고 일만 시켜 먹어요. 우직한 대릴사위 간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렇죠? 나 누구야? 사위야 사위, 그렇죠? 나 어리숙해. 나는 배참봉땡 마름 봉필의 사위다. 자. 여러분들 그 장인어른의 이름은 뭐예요? 봉필입니다. 봉필이. 근데 직업이 뭐래? 마름이래. 마름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중간에서 토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실소유주들은 전부 다 이제 양반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중간에서 여러분 뭐 해주는 사람이야? 소작인들에게 땅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땅 떨어지고 그래서 잘 보여야 돼. 어쨌든 봉필이 마름이래요. 대릴사위래. 대릴사위가 뭐라고? 신분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장인은 딸 점순이와의 성례, 결혼을 빌미로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3년하고도 7달이 되었다. 성례를 올려달라는 나의 요구에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성례를 미루기만 하고 나는 장인과 동네 구장, 여기서 말하는 구장은요 여러분 시골 마을이잖아. 가장 어른, 그 가장 어른의 말을 웬만하면 들었거든요. 그 구장을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 했으나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된다. 사실 그 구장도요 들어보니까 봉필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갔어. 야 결혼 이제 시켜줘라 그랬더니 땅 농사 안 져도 괜찮냐는 식으로 좀 협박을 해요 봉필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결혼시키라고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봉필이의 파워가 좀 있는 거죠. 그치? 장인어른.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 와서 같이 돼 쪼갈거린다. 왜냐면 얘기했잖아. 그 좀 성내 좀 네가 좀 얘기하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야. 부추겼단 말이야. 근데 그냥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딸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많은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병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점순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 왜 성립시켜달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안 된다는 걸 어떡해?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점순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셈을 잡아채지 그냥 너 이 바보야? 쉔 뭐야? 수염 잡아채지 그냥 뒀냐 이 바보야 라고 뭐 한 거야? 부추기는 거야. 점순이가 펌프질을 한 거예요. 부추긴 거야. 쓰세요. 펌프질 아니고 부추김이라고 적어. 부추김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티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밑줄 치세요. 에밀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너무 당황한 거야.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나를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다른 사람이 뭐라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남친이 나보고 못생겼대. 그럼 화나요 안 나요? 슬프죠? 그죠? 그런 얘기야. 나는 뭐 그런 경험이 없지만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를 갈라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다 공석 위에 들어누워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은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름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 또 왜 이러니? 자 잘 봐.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조금 강력하게 말을 안 했다고 점순이가 와서 타박했잖아. 너 바보같이 그냥 오냐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래 좀 강력하게 나가볼까? 이번엔 내가 진짜로 그 장인한테 요구를 해야겠다. 내가 농사 안 지으면 차마 나이 먹어서 농사 못 지을 텐데 그래 이번에 좀 세게 나가자 하고 지금 붙으려고 간 거야. 그랬더니 장인이 뭐래? 이 자식 또 왜 이러니? 왜? 일 안 하고 대자로 누워있어서. 그랬더니 뭐래?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관격은 여러분 체했다는 거야. 체했어요. 아이고 배야 한 거야. 관격이 났어요. 체함이라고 적어 얘들아. 체함.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격이야. 뭘 체했어.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 징역 간다 봐라. 밑줄 치세요. 협박하는 거야. 너 내 농사 막 탱탱치면 감옥 가. 라고 협박한 거죠. 협박.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그래 배째라 이거죠.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맞았어. 정신이 다 아찔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자 밑줄 치세요. 장인님이면 장인님이고요. 이 녀석이면 이 녀석이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야?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야. 자 적으세요.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적 언어 구조다. 갑자기 녀석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장인님이라고 했다가 이중적 언어 구조가 드러납니다. 하고 눈에 불이 펑 나서 그 안에 밭 있는 멍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논두렁 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장인을 밀어가지고요. 그 논 있는 대로 떼굴떼굴떼굴 굴러 내려간 거예요. 황당하죠?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떨어졌잖아.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8번, 4-5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유? 하고 뭐라고 했대. 자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기어 올라가면 밀어버리고요. 그쵸? 또 기어 올라오면 밀어버렸어요. 이 장면을 웃긴 장면이야. 해학적이라고 적어. 해학적. 해학적. 자 갈등의 원인이 나왔죠. 디귿 밑줄 쳐.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 왜 결혼 안 시켜줍니까? 라는 거야. 갈등 원인이라고 쓰세요. 갈등 원인. 갈등 원인.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자 밑줄 쳐.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 시켜주마.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상황.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갈등 원인이 뭐야? 일만 부려먹고 결혼을 안 시켜줘. 그치? 그래서 지금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체했다고 배탈 났다고 일 안 간다고 하다가 지금 몸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밀쳤어. 화가 나서. 장인이 놈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요. 올라오면 또 밀어요. 올라오면 또 밀어. 이게 해악적이란 얘기야. 어쨌든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아니 처음에 자기가 먼저 장인님을 공격했는데 그 뒤에 역습을 당한 거예요. 장인한테 역습을 당한 거야. 그랬더니 빙장님 빙장이 여러분들 그 장인입니다. 장인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아프니까 장인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호칭을 바꾼 거예요. 뭘로? 더 높은 호칭으로.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라고 적으세요. 장인에 대한 호칭의 변화. 장인에 대한 호칭의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 해악성이에요. 해악이 뭐냐? 해악은 뭐야? 웃음 유발입니다. 웃음 유발. 해악은 웃음 유발.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한 겁니다.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밑줄 치세요.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독백한 거야 혼자. 너무 화가 나서 독백한 거야. 어휴 그래 더럽다. 저게 어른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독백.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밑줄 치세요.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잡아놨었다. 지금 몸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죠. 그쵸? 갈등 절정이라고 쓰세요. 갈등 절정.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시작된 거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 밑줄 치세요. 그러나 밑줄 쳐.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지금 여러분들 돈도 안 주고요. 결혼도 안 시켜주면서 막 일만 부려먹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죠. 근데도 뭐래? 착하대요. 옆에다 쓰세요. 상황파악 못함, 어수룩함. 상황파악 못함, 어수룩함.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나가 우리 장인님이 착하다고 말하는 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느 사람이면 사경, 월급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1번 번호 매겨.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머리 피 터졌다고 솜으로 막아줬대요. 2번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희연은 여러분 담배예요. 주머니에다 담배 넣어준 거야. 3번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하고 약속했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장인님이 착한 근거 3가지는 피 터진 머리 솜으로 막아주고 담배 주고 그리고 올해는 꼭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착하대요. 어때? 좀 어수룩하죠. 그치? 앞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또 순수해.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밑줄 쳐. 이때는 이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말은요. 다시 장인님과 화해하고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이 부분 좀 밑줄 쳐. 자, 이 부분 좀 밑줄 치세요. 자, 얘는 여러분들 역순행이라고 적어. 역순행.
자, 상처를 치료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여러분 결말인데 절정과 결말을 바꾼 거예요. 이 부분 절정과 결말 바꿈이라고 적어. 절정 결말 바꿈 역순행.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 잔뜩 잡아당겼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역순행으로 구성한 이유는요. 긴장감과 해악성이에요. 역순행이라고 적고 긴장감, 해악성이라고 적어. 긴장감, 해악성. 동범아 적었니? 긴장감, 해악성.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 솔개한테 닭이 딱 잡아 낚였을 때 꼬꾸요 꼬꾸요 할 거 아니야. 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닭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비유한 거야.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밑줄 치세요. 이번에 장인이 뭐래? 할아버지 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다 하도 아프니까 존댓말을 막 쓰는 거야. 자, 저기 쓰세요. 다급한 심정에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호칭함. 다급한 심정에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호칭함. 얘도 해악입니다. 해악. 다급한 심정에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호칭. 해악.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수나 이 악장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그리고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내 편 들고 고수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면 아니 지가 먼저 아빠 혼내주라고 그랬잖아. 수염이라도 낚아채라고 아까. 근데 뭐래?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아빠 편을 드는 거야. 자 적으세요.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문 내려 조겼다.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그쵸?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밑줄 치세요. 맞으면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들여다보았대. 이거 뭐야?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사자성어. 망연자실. 망연자실. 자, 거기 밑에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누가 나쁜 것 같아? 점순이가 나빠? 봉필이가 나빠? 내가 나빠? 누가 나쁜 것 같니? 누가 나쁜 것 같아? 용범아? 다 똑같아? 똑같은 것 같아? 아 봉필이가 나쁘지 않니? 그쵸? 봉필이가 제일 나쁘죠.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자, 나는 점순이의 부추김으로 장인과 싸움을 벌이나 아버지 편을 드는 점순이의 땡땡땡 태도에 당혹스럽다. 뭐야? 이중적. 그쵸? 처음에는 나한테 와서 막 부추기더니 아빠랑 싸우니까 아빠 편 들어. 나와 장인은 성내 문제로 뭐 했어? 몸싸움. 그쵸? 몸싸움까지 벌이고 결국 회유로 갈등이 마무리돼. 내년에 시켜준다니까 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요. 주인공 나의 회상에 의한 서술로 과거랑 현재가 교차된다 그랬죠? 절정과 결말이 지금 바뀐 역순의 구성이라고 했어. 아니 원래는 여러분들 결말은 화해하고 일터로 나가는데 살짝 바꿔놓고 그 화해한 내용을 지금 먼저 말해준 거야. 그치? 절정에서 말해준 거야. 자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219쪽. 단편 소설이자 농촌 소설입니다. 자, 해학적인 건 여러분들 몸싸움 웃기죠? 그치? 토속적인 건 여기 배경이 어디야? 강원도잖아. 토속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시골적 사투리를 쓴다든지, 그렇죠? 사투리. 그리고 농촌의 어떤 소재들을 썼을 때 토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밑줄 쳐봐. 근데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그냥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어수룩한 1인칭 주인공이야. 그래서 해악이 느껴지는 거야. 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잖아. 그치?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장인의 그 교활함을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거기서 웃음이 유발되고 몸싸움. 이래 몸싸움 해봤니? 몸싸움 할 일이. 남학생들은 몸싸움 좀 하지 않니? 선생님은 처음 몸싸움을 한 게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초5 때 우리 반 남자애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 쳐 그랬어요. 알겠어 이래요. 나 장난친다고 이제 그때는 여러분 뭐 급식이 없고 도시락을 먹었을 때였거든요. 도시락을 먹었을 때였는데 난 28세지만 도시락을 먹었을 때였는데 걔가 내가 좋아하는 햄을 싸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치라니까 나 이거 햄 나 먹어도 돼?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데 내가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걔가 도시락을 집어 던지더니 뭐 나 다 도시락 때문에 몸싸움을 했는데 도시락을 집어 던지더니 너 끝나고 남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반 애들이 웅성웅성 남자애들이 그 등나무 교실 알죠? 초등학교 거기 막 우르르 몰려있으면서 야 잘할 수 있겠니? 하면 어깨를 주무르고 있어. 나는 내 친구들 셋이서 팔짱을 끼면서 야 우리 오늘 주지 시크릿 사러 갈까? 막 이러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얘가 오더니 야 어디 가냐? 이러는 거예요. 교문에서 난 주주 시크릿 사러 가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일로 와 이러더니 오더니 나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어. 흥미진진하죠?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오 막 그래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어머 어떡해. 그래서 내가 순간 울어야 되는데 아이씨 나 가방을 벗고 일어나가지고 야 일로 와. 나와 안경 벗어 그랬어요. 그때 별명 그때부터 안경 벗어예요.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딱 가서 안경 벗어 그랬다? 그랬더니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서 안경 벗더라? 뭐 얼굴을 팍 쳤어요. 그랬더니 피가 나는 거야. 나도 놀랬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눈을 퍽 때리는 거예요. 진짜 몸싸움을 한 건지 둘이 한대 손빵 날리고 막 그래서 까불지 마 이러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멍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날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된 거냐. 학교를 갔는데 안대를 하고 갔거든. 걔 입술이 이렇게 터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엄마 불러라. 그래서 아주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걔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중학교도 같이 갔어요. 아 끔찍하더라고요. 중학교를 걔 고등학교는 물론 따로 갔지만 중학교 3년 내내 걔 보는데 아주 괴롭더라고요. 걔는 나 보면서 안경 벗을까? 안경 벗을까? 이러고 지나다니고 너무 싫죠. 나는 꺼져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때가 최초의 몸싸움입니다. 누가 이긴 거 같아요?